사주팔자를 해석함에 있어서의 그 첫 번째 기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게 격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이 격국의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초보적인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격국은 어떤 명리가는 옛것이라고 해서 아예 안 보시는 분도 있어요. 네, 또 어떤 명리가는 이 격국을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후자의 경우에 좀 속하는데요.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해서 적용을 한다라면 매우 유용한 관법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고전적인 설명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사주팔자의 주요 테마 에너지이다. 라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테마 에너지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음,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이 널려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이 차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전차, 자전거죠. 저희가 흔히 부르는. 그리고 오토바이, 승용차, 그리고 레이싱카, 화물차, 이런 형태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승용차 안에서 저희가 보는 어떤 브랜드들이 있죠. 뭐, 소나타, 그랜저, BMW, 벤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격국은 그러한 차의 어떤 유형, 큰 분류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차의 자전거 격이라는 게 있죠. 차라는 거는 그냥 우리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냥 통상적인 사람의 운명이라고 보면 그 운명이 자전거 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이 자전거에는 어린이용 세발 자전거, 장바구니 달린 자전거, 사이클 경기용 자전거, 그리고 산악용 자전거 등등등이 있을 거예요. 이 격에서 그 사주팔자의 어떤 구조를 보고 그 특징들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면은 예를 들면은 나의 사주팔자는 자전거 격인데 그 중에서도 산악용 자전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 산악용 자전거를 가지고 나는 어떠한 도로를 달릴 것이냐, 이 도로의 개념 또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어디를 갈 것이냐가 바로 이제 대세운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산악용 자전거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런 산에 가면은 매우 유용하겠죠. 그런데 이런 아우토반 도로를 가면 사이클 경기용 자전거보다는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성능적인 면으로.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이 격을 적용하고 사주풀이를 적용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제가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격국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명리가 분마다 여러 가지 격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냥 저는 10가지 정도로 그냥 정리를 해서 보는 게 깔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성에서 관성에 해당하는 정편관격, 인성에 해당하는 정인편인격, 재성인 정제, 편제격, 그리고 식신 상관격, 그리고 이제 비겁이라고 하는 것들에 해당하는 거죠. 양인격, 뭐 또는 겁제격. 어, 이러한 격국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격국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정하느냐 그 방법을 보겠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사주팔자 안에서 월지에서 천간으로 어떤 글자가 올라갔느냐 라는 거를 보고 정합니다. 그래서 월지에서 올라간, 천간으로 올라간 그 글자가 일간 대비 십성으로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십성이 바로 격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천간으로 올라간 글자가 없다라고 하면 월지 그 자체를 격으로 정하고요.
또 여러 개의 글자가 다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장 간의 봉기, 즉 정기라고 하는 것을 격으로 주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술충미 토가 월지로 있는 경우에는 천간에 투관된 글자가 없으면 없으면은 이 토가 십성으로 토의 십성에 해당하는 것을 그대로 격으로 잡습니다. 대신에 잡기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예를 들면은 식신이다라고 하면 잡기 식신격 이렇게 이제 격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샘플들을 통해서 격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정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정관격, 상관격입니다. 간목일간에게 유금, 월지의 유금은 정관에 해당하죠. 이 정관에서 천간으로 지장간에 있는 신금이 올라가면 이 또한 정관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완전히 정관격으로 어, 잡고요. 어, 두 번째, 월지 유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금에서 천간으로 경금을 투출을 시키면 정관격이라 잡지 않고 투출되어진 이 경금의 십성인 편관을 격으로 잡습니다.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출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유금, 정관을 그대로 격으로 잡아서 정관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월지에 이렇게 정관이 아닌 축토와 같이 재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재성에 있는 지장간에서 올라온 이 글자가 정관이면 이를 정관격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월지에 있는 글자가 무엇이냐 보다는 월지에서 천간으로 올라온 글자의 십성을 가장 먼저 격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정인격에서도 동일합니다. 간목일간의 자수는 정인이죠. 정인에서 개수가 올라가면 정인격, 자수에서 편인인 임수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편인격, 아무것도 없으면 정인격, 또 다른 글자에서 월지가 정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십성에서 천간으로 올라온 글자가 정인이면 정인격, 이렇게 격을 정한다. 정제격도 동일합니다. 식신격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양인격을 보겠습니다. 양인은 이렇게 간목과 같이 양간일간이 월지에 겁재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양간일간이 겁재인 이 묘목이 바로 양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인살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자체를 그냥 격으로 잡습니다. 양인격. 양인격이 이제 별도의 단어로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그만큼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목일간의 묘월지에서 을목이 올라오던 간목이 올라오던 이를 다 양인격이라고 잡는다. 다음은 걸록격입니다. 그 일간의 비견이 월지로 와 있는 경우를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이 걸록은 12운성에서 비견이 걸록지에다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그냥 비견격 이렇게 보지 않고 걸록격이라고 별도의 호칭을 만들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걸록격이지만은 천간에 무토나 병화를 투출을 하게 되면은 이 무토와 병화에 해당하는 십성으로 오히려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인일주지만은 병화를 투출을 했다라고 하면 식신격이라고 오히려 봅니다. 좀 더 이런 형태로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식신걸록격 이런 형태로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천간으로 올라간 글자를 우선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겁제격이라고 있는데, 이 양간에 이 겁제가 오면은 양인격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워낙에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양인 살해에 좀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양인격이라고 부르지만, 음간은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양인격 대신에 겁제격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간의 겁재가 월지에 와 있을 때 이걸 겁재격이라고 하고요. 겁재가 천간으로 올라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겁재. 하지만 이 겁재에서 천간으로 올라간 글자가 다를 때는 그 올라간 글자의 십상에 해당하는 것을 격으로 잡는다. 그래서 이 경우는 상관격이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지에서 여러 개의 글자가 천간으로 올라간 경우 어떻게 잡느냐를 보겠습니다. 먼저 정화일간에 신금에서 임수가 천간으로 올라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정관격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신금에서 경금까지 올라간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격을 뭘로 잡느냐? 이 천간에 두 글자가 있을 때 그거의 근이 이 지지에 있을 때 그것을 좀 더 강한 에너지라고 봐서 그걸 격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의 근인 신금이 월지에 있기 때문에 임수보다는 이 경금의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이런 사주 구조에서는 이는 정제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 옆에 보시면은 그 정화일간에 경신월추와 무술, 연주가 있습니다. 신금에서 모토와 경금이 모두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죠. 네, 경금도 신금의 근을 가지고 있고 모토도 술토의 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또 격으로 잡느냐? 이런 경우는 월지가 이 사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근이 있다라고 해도 경신에 해당하는 이 경금, 정제를 격으로 잡습니다. 네, 정제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토를 월지로 가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토는 그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위로 다 올라가면 그것을 다 격으로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잡기식신격이라고 합니다. 이 잡기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축토는 천간에 이제 대운에서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축토가 어, 뭐 편재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편관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는 운에 따라서 그 성격이 바뀌어지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기식신격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